시니어가 뜨고 돈이 된다. 그렇게 해서 손쉽게 좀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사업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냥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바이라민, 불편을 해결해주는 페인킬러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신사업 기회를 찾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 역시 필요로 하는 상품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제 부동산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성 관점에서도 이런 비즈니스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행을 느낌있게 최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이나입니다. 대표님, 앞에 강의에서 대표님이 실버 산업을 보시는 전반적인 인사이트 너무 잘 들어봤는데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네, 시니어가 뜨고 돈이 된다. 잘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이 잘 없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기업가의 마인드라고 보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기업가일 때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할까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과 관련된 펀드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특정 상품을 뭐 권유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가셔서 혹시 내가 신산업 그리고 실버나 AI 쪽에 관심이 있는데 투자를 하고 싶다. 어떠한 펀드 상품이 있나요? 라고 하면 아마 추천을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쉽게 좀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내 벤처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내 벤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둘 다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펀드에다가 투자하는 건 조금 보수적인 방법일 수 있으니까 저희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버 쪽에서 신사업 비즈니스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좀 얘기해 볼 건데요. 보통 신사업 기회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 시장 소비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버 산업에 있는 소비자들은, 즉 시니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거는 그들은 지금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첫 번째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환갑이나 이제 칠순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된 계기가 그만큼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인데, 지금은 평균 수명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60세, 70세 중후반까지도 본인들이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활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또 자본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더 자본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품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이 시니어들을 우리가 옛날처럼 뭔가 돌봐줘야 될 대상,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라는 키워드를 생각할 때 A 7개로 이분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드밴스드 그리고 어트랙티브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고유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또 품위 있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얼라이브 그리고 에이지리스가 있습니다. 정말 나이를 초월한 삶 그리고 생기 있는 삶을 추구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dmired, accomplishment, 그리고 autonomous라고 해가지고 조금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고 뭔가 성취도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존경도 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요새 액티브 시니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건 정말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풍습 자체가 유튜브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노인분들한테 직접 듣는 그런 노하우 공유가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저는 사회적인 고래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확실히 좀 더 존중을 받고 자기들의 노하우를 공유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시니어들의 특징을 사실 신사업 기회를 보기 위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 사업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냥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바이라민, 혹은 불편을 해결해주는 페인킬러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신사업 기회를 찾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고충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주요 고충의 근간적인 면이라고 한다면은 육체적인 약화와 사회적인 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세에서 62세가 되면은 다 은퇴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던 나였고 인정도 받았고 내 말 한마디면은 내 말을 따르는
직원들이 꽤나 많은 관리자 직급인 경우가 많은데,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서적으로도 조금 이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다음은 자녀들이 대부분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독립을 하다 보니 더 이제 정서적인 외로움은 극대화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찾는 거는 사회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정을 받고 싶다라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 좀 더 물리적인 영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있겠습니다. 그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라는 것보다는 행동 반경이 바뀌었다거나 거동에 있어서의 환경이 좀 제약도 생겼는데 이거를 위한 맞춤형 주거가 좀 필요해 라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개념은 건축학적으로는 좀 더 오래된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노인에 대한 초점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초점에 좀 더 맞춰져 있는 베리어 프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문지방을 없앤다라든지, 혹은 지금 대부분이 계단이 아닌 슬로프형으로 이제 경사가 있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사, 손잡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상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노인 역시 필요로 하는 상품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제 부동산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거동할 때 보조기구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니기에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런 시니어 마켓을 대상으로 한 사업 아이디어를 5개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생각해 본 것들 중에 앞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는 지금 유튜브에서도 그렇다시피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의 지식을 나눠주는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잘 습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첫 번째가 커뮤니티 플랫폼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온 것 중에서는 넷플연가라는 이제 커뮤니티 시스템도 있고, 타링이라든지 다양한 노하우 공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걸 좀 더 노인에 친화적으로, 노인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자료에 대한 작성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노하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좀 더 손쉽겠죠. 그런 아이템이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노인분들의 노하우를 얻는다라는 게 진짜 모든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니즈기도 한 게, 좀 옛날 영화지만 인턴 이런 영화 보셨나요? 네. 젊은 인턴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직책을 노인분께 드린 다음에 오히려 실무자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역할로 썼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런 비즈니스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개개인의 분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도배에 대한 강의를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지망을 하고 있을 때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지 들을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금융권에서 재직하셨던 분들이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요와 공급 둘 다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좀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다른 신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걸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스터디를 좀 많이 하고 그 개발에 대해서 자문을 하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특화가 엄청나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보통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죠? 커뮤니티 시설 안에? 거의 수영장, 영화관, 다양한 종류의 식당, 그 다음에 의료 복지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이 이제 커뮤니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퀄리티들이 5성급 호텔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사는 사람들도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추가 수익에 대한 니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일로만 판매를 하면 당연히 그 주택에서도 직접 판매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커뮤니티 시설들을 조금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원권 형태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성 관점에서도 이 사업을 제공하는 사람도 되게 좋을 수 있는 게, 이 운영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좀 충당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커뮤니티 시설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항상
내가 돈 내고 헬스장 가는 거랑 그냥 내 집에 딸려있는 헬스장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활발하게 이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 활기도 넣어주고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도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수영장들이 적자 때문에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구립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 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도 그 운영비에 대한 부담감이 커뮤니티 운영센터에서는 과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수영장을 같이 이용을 하면서 운영비를 같이 쉐어를 해가는 거죠. 주차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각종 빌딩에서 충당금을 쌓기 위해서 주차권을 판매를 하고 있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충분히 우리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윈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좋고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근데 확실히 이제 주거나 건축 쪽에 전문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사업 아이템을 많이 생각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온 거는 조금 더 일상에 혹은 소비재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요. 일단 제가 생각한 건 첫 번째는 기저귀. 있네요. 유아용품 시장을 어떻게 보면 크게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뭐 연령대별 혹은 피부별 굉장히 다양한 형태나 제품들이 있는데 반대로 노인들을 위한 기저귀는 아직은 그렇게 제품이 다각화가 되지 않고 맞춤형 기저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인구 수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저출산이 만약 지속된다면 아이들도 많지만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기저귀 쪽 혹은 전반적으로 이제 유아들만을 위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기용 베개라든지 애기용 뭐 담요, 애기용 의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 VC 업계만 보더라도 노인과 관련된 컨텐츠를 입혔을 때 그 VC가 되는 액수가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VC를 받는다라고 하면 수억에서 많아봤자 수십억인 경우가 프리 단계라고 하면 대부분인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리 단계인데 500억에서 700억 정도 투자를 받는 법인들도 꽤 생기고 있고 적은 금액을 투자를 받는 것들도 30억에서 50억 정도를 받는 경우를 꽤 많이 보다 보니까 확실히 사실 가장 초기 좋은 곳은 금융업계거든요. 그렇죠. 눈여겨볼 만한 산업인 건 확실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저귀 혹은 그런 유아 시장이 앞으로 노인 시장으로 발전할 것 같다에 이어서 또 생각해 온 거는 교육 시장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학습지 혹은 노인들을 위한 뭔가 방문 선생님 사업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인분들의 학습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원래 교육 시장에서는 초중고생 혹은 입시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노인분들을 위한 교육 상품도 많이 개발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교육 서비스들을 한번 다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짚어보면 원래 학습지 이런 거 하다가 방문해주시는 선생님 그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가 오프라인 학원도 엄청 많이 생기고 요새는 온라인 강의라든지 온라인 교육 시장이 굉장히 떴는데요. 노인분들을 위한 교육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것 같고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방문형 가정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는다고 하면 아까 우리 노인분들이 겪고 계시던 고충 중에 정서적인 뭔가 외로움 혹은 사회적인 고립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사업 아이템 5개 중에 마지막 한번 공개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제 주택 리폼 서비스인데요. 노인분들은 야맹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실 때 불을 다 켜야 된다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발목 정도에 위치한 주황색 센서 등이 있다고 하면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노인분들이 화장실에 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잠이 깰 일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주택 리폼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건 앞으로 충분히 정부 지원금도 들어올 여지가 많기 때문에 유명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나 일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실버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규모가 훨씬 큰데 그 안에서도 탑5 안에 드는 사업 아이템이 주택 리폼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주택 리폼 서비스로 제대로 된 프로테크를 제공을 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파고들기 괜찮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은 5개 정도만 얘기를 해봤지만 노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혹시 이런 실버 산업에 직접적으로 뭔가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직접 활동해보신 분야라던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AI를 개발한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지금 노인복지주택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재능 공유나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한 AI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청을 하시다가 나도 한번 이런 아이템이 있고 한번 같이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네, 연락을 주시면은 또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디벨롭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같이 뭔가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실버 산업 관련해서 사업 아이템도 공개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